네, 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자,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 목이 안 좋으셨잖아요. 많이 나으셨습니까? 네, 다행히 많이 회복돼서 네, 좋아지셨네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예.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첫 번째 뉴스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할 수 있게 된 한국입니다. 네. 앞서 김건 의원과 이 팩트시트 관련 내용으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김건 의원은 이 외교부 정통 관료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합의 볼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팩트시트는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예. 미국이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하면서 공개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팩트시트가 발표가 된 건데요. 이번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구두 합의 내용이 문서화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30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핵 추진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긴장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잠수함 미국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라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팩트시트에 핵잠 건조 장소가 명시가 돼 있습니까? 네, 핵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 그 장소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는데요. 예. 따라서 이런 디테일을 놓고 한미가 후속 협상이 좀 치열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건조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에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팩트시트 안에 담긴 것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방법도 빠져 있는데요. 예. 일단 정부는 2015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예.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데 미국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시적 정권 전환에 관련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어떻게 포함이 됐나요? 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팩트시트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됐고요. 전작권이 환수가 되면 한국군이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지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현재 국내 총생산의 2.3%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증액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이에 더해서 한미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약 36조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이 팩트시트에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문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모든 영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아, 예. 예, 여기에 언급된 모든 영내 위협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만 관련 표현도 담겼는데요. 양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는 부담이 좀 커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 발표 후에 재계 총수를 만났어요. 네. 후속 논의를 했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미 관세 협정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민관 합동 회의를 주최를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이러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인들은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언급하면서 호응했는데요. 셀트리온을 제외한 6개 기업 총수들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약속한 국내 투자 규모가 최소 126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고용 계획은 최소 17만 명에 달하는데요. 단순히 계산해도 한 기업당 매년 20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고 3만 4천 명의 신규 채용을 약속을 한 건데요. 이 외에도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성장과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실행으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채용 부분은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소식. 자,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집단항명 검사장들 평검사로 강등되나입니다. 아,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사건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 예.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는 집단 행동이 좀 이어졌는데요. 네. 지난 10일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이 항소 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이런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고요. 예. 8개 지청장들이 비슷한 취지의 공동성명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에 정부가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항소 포기를 검사장들이 반발했고 18명의 검사장들이 그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검사장은 상당히 고위직인데 네. 평검사로 전보시킨다면 사실상 강등 아닙니까? 일단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예.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정부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것이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것 외에도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나요? 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지난 15일에 예. 공동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예. 정부는 이런 고발장도 접수가 되어 있는 만큼 예.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이틀 막 입을 틀어막는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여야가 계속 충돌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요. 예. 네. 잠시 뒤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세 번째 뉴스는 오세훈 때리기 총공세 나선 정부 여당입니다. 예. 오세훈 때리기다. 아, 어제인가요? 아, 15일이었군요. 네. 한강버스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어요? 관련 소식인 건가요? 네, 승객 82명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 예. 정부 여당과 오세훈 시장이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이제 사고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특별 지시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고요. 예. 또 14일에도 선착장을 찾아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 이러면서 안전을 강조했는데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에는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TF의 단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어제 선착장을 찾아서 현장 점검을 벌이기도 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박주민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한강버스 문제 말고도 얼마 전에 서울 종묘 앞 초고층 건물을
놓고서 이 초고층 건물 짓기로 한 거잖아요, 서울시가. 예. 이 서울시장실에 문제 있다라고 정부 여당이 공세를 하고 있어요. 예. 음. 일단 김민석 총리가 직접 지난 10일에 직접 종묘를 찾았는데요. 예.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를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이것이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종묘 앞 재개발 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허가해 준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전현희 최고위원도 어제 종묘를 찾아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세요? 네, 정부 여당이 내년 6월 예.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선 김민석 총리라든지 예. 박주민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들이 현역인 오세훈 시장 공격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김민석 총리나 박주민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뭐 누가 될지 아직 경선도 네. 지금 치러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더 눈여겨볼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서울에서 집 사려면 14년 동안 월급 꼬박 모아야 한다입니다. 이거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14년이에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국토교통부가 어제 2024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PIR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13.9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즉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한다 이런 뜻인데 작년 조사보다는 이제 13년이었는데 1년이 더 길어진 1년 더 셈입니다. 길어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지금 뭐 10년, 20년 전에도 이 기사가 많았거든요. 예. 그때는 몇 년 만에 몇 년 모아야지 집 살 수 있다라고 했나요? 예, 일단 10년 전 조사를 보시면 2014년 조사에서는 PIR이 4.7배였습니다. 5년이에요? 예, 월급을 아. 5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건데요. 예. 이제 14년 동안 이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는 없는 사회가 됐다. 예. 이런 뜻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또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 가구 중에 8.2%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곳에 살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청년들이 결국은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뜻인데 예. 사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게 만들고 인구 소멸 위기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예. 그런 만큼 정부가 정말 사활을 걸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 문제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각종 대책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은 오르니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네. 되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좀 정부 대책 빨리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